이들은 성공한 사업가라는 점 이외에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 바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지지한다는 거야. 특히 마크 저크버그와 일론 머스크는 미디어를 통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자주 언급했어. Every generation expands its definition of equality. We have a level of wealth inequality that hurts everyone. We should explore ideas like universal basic income to make sure that everyone has a cushion to try new ideas. Now the output of goods and services will be extremely high. So with automation, there will come abundance. And I think ultimately we will have to have some kind of universal basic income. I don't think we're going to have a choice. 대체 기본소득이 뭐길래?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의식주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 개념이야.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논의가 되는 배경은 무엇일까? 논의되는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다든지 경제적인 성장의 전망이 잘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이제 일자리 없는 미래에 대한 어쨌든 뭐 부정적인 전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보장 제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유지됐어. 그러나 기술이 진보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 실제로 아디다스는 저임금에 기반한 동남아 공장을 폐쇄하고 상주인력 10명으로 움직이는 무인 공장을 독일에 건설했어.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갖춘 이 스피드 팩토리는 그간 동남아에서 600명의 노동자가 만들어냈던 연간 50만 켤레 운동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 올해 초 보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계에 의한 대체로 고용 위협을 받을 사람이 1740만 명 가량으로 나타났어. 기본소득제는 어디까지 왔을까? 현재 완전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국가는 없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어 왔어. 특히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 석유 등 천연자원 등을 매각한 수익으로 연구기금을 조성해서 1982년부터 1년에 한 번 아무 조건 없는 일정액의 배당금, 매년 10월 첫째 주 목요일 1인당 1000에서 2000달러를 지급하고 있어. 핀란드는 지난 2년간 25세에서 58세의 국민 중 2000명을 선발해 매월 560유로, 약 72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용률 및 삶에 대한 만족도 등 그 결과를 지켜보는 실험을 진행했어. 핀란드 당국은 내년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야.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기본소득을 알리는 활동을 10년 이상 해온 휴시걸 전 상의원을 프로젝트 특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고 빈곤선 아래에 있는 18세에서 65세 주민 4,000명에게 3년간 매월 1,320 캐나다 달러를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스위스는 지난 2016년 6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치렀어. 매월 2,500 스위스 프랑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액수는 스위스 국내 총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와 이민자의 대량 유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반대 77%로 부결됐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에선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이 대표적이야.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대상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지역화표로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는 이외에도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기본소득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지. 기본소득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큰 변화는 없겠지만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는 선물 받은 느낌일 것 같아요. 뭐 나라에 빚만 안 된다면은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고는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게으르다, 뭐 일을 못한다, 안 한다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인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조금만 지나서 어떤 미래 시점을 잡으면 2030년 이후엔 기본소득이 없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최소한 생각을 합니다. 직업이 희소화해진다. 그리고 그게 대량 실업이 아니더라도 대다수 일자리가 저임금 노동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생계가 불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의 기본소득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지만 최소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최소한 뭐 조세를 지탱을 하더라도 그런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진짜 일자리 없는 사회에 근로가 불가능한 사회가 오면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뭐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비용들을 몰아낼 그런 위험성이 있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특정 욕구랑 위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그러한 욕구 발생이나 혹은 위험 발생을 따지지 않고, 즉 소득 활동을 다 하고 충분히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주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따라서 사회보장 효과를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인구,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는 세상에 또 등장하게 될 우리 후속 세대들한테는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기존의 생산적 복지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즉 구조적으로 지금 뭔가 큰 틀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일자리, 고용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교적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자리를 뭘로 대신해야 될 건가? 결국 그건 국가의 어떤 복지제도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그런 최소한의 어떤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앞으로는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소득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누구나 동일하는 지점은 있어. 기본소득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더 나은 복지제도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는 것이라는 점이야. 변화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고민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해. 그러기 위해선 좌우진영의 이념 논리에서 벗어나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험이 계속되어야 해.